김영사는 인적 드문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혁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차 안에서 담배를 태우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니 곧 후드를 깊게 눌러쓴 진혁이 차 문을 두드렸다. 그리곤 말없이 조수석의 문을 열고 김영사의 옆에 앉았다. 많이 야위인 진혁의 얼굴을 보고 김영사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밥은 먹었냐? 결국 김영사는 흔하다 못해 식상한 말로 침묵을 깼다. 상황에 안 맞는 말인지도 몰랐지만 진혁은 그 말이 썩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마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그걸 물어보셨었죠? 옛날 생각나네요. 진혁의 말에 김영사는 기억을 더듬었다. 원체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 말했는진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날 어린 진혁의 모습만은 생생히 떠올랐다. 눈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당한 10살 꼬마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죽음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신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는 슬퍼하며 우는 대신 눈에 핏대를 세우며 범인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김영사는 친척에게 맡겨진 진혁을 자주 찾아가곤 했었다. 혹시나 엇나가진 않을까, 나쁜 선택을 하진 않을까, 늘 가까이서 진혁이 마음을 잡는 것을 도왔다. 다행히 진혁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게 자라주었다. 시간이 지나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진혁이 27살이 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정확히는 진혁이 수배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진혁의 전화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은 연락이었다. 김영사님?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진혁에게 드릴 말씀 할 말이 많았지만 김영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겨버렸다. 둘이서만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영사는 입을 다물고 재차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여전히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행히 이번엔 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물어볼 게 많으시죠? 근데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아서요. 먼저 제 얘기부터 좀 들어주세요. 뭐 어차피 듣다 보면 묻고 싶은 것들 대부분은 해결될 거예요. 조금 길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진혁은 크게 한숨을 쉬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요, 어릴 때부터 아저씨를 엄청 존경했어요. 나쁜 사람 잡는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도둑도 잡고 강도도 잡고 저희 부모님 죽인 놈도 잡고. 처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슬퍼하기도 전에 엇나가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연히 그때부터 장래 희망이 경찰이었죠. 뭐 결국 경찰이 되지 못했지만요. 확실히 진혁은
김영사를 보며 경찰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김영사는 조심스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영사의 말이라면 절대 거스르지 않던 진혁은 조금 아쉬움을 느끼며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 교사가 되었다. 김영사는 선생님이 되었다며 당당히 찾아왔던 진혁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다. 처음엔 왜 경찰이 되는 걸 반대하시나 싶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으니까 힘들단 걸 알아서 그러셨을 수도 있긴 한데 최근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저씨는 절 너무 잘하셨던 거죠. 전 감정 조절을 잘 못하니까. 특히나 범죄자 새끼들은 사람 취급 안 할 것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말리셨던 거죠? 이번에도 김영산 입을 다물었다. 진혁의 말이 맞았다. 처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죽음 이후 진혁은 범죄에 대해 과할 정도로 민감했다. 화가 날 만한 사건 사고 기사라도 봤다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혁을 키워준 친척집에선 뉴스조차 함부로 틀지 못할 정도였다. 때문에 김영사는 진혁이 경찰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다. 감정적인 진혁이 경찰이 된다면 수많은 범죄와 사건을 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게 분명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진혁을 위한 조언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좋더라고요. 애들 돌보는 게 적성에 맞았었나 봐요. 근데 역시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엔 죽어 마땅한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으니까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 그런 쓰레기 새끼들한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게 싫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움직이기로 한 거죠. 거기까지 들은 김영사는 더 참지 못하고 진혁에게 말했다. 아니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을 잡아 죽여? 아니 한둘도 아니고 4명씩이나.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아저씨 입장에선 옳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죠. 근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가 죽인 놈들 중에서 쓸모 있는 놈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젠간 다시 범죄를 저지를 놈들 뿐이었거든요. 제가 그 놈들 잡아 죽여서 몇 명이나 행복해졌을까요? 10명? 20명? 어쩌면 1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답이 없는 새끼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저씨한테만 솔직하게 말하면 진혁은 살짝 소리를 낮추고 작게 속삭였다. 4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김영사는 이제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10년이 넘도록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왔건만 진혁의 이런 생각을 알아채지 못했다. 심지언 엇나갈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했단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김영사였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죽인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숨어 살던 놈, 범죄 저질러 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놈, 남들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던 놈, 전부 죽어 마땅한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럼 답은 뻔하잖아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체로 어디 지옥이나 처박혀서 지들끼리 잘 살겠죠, 뭐. 확신에 찬 진혁의 얼굴을 보며 김영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진혁의 정의관은 명백하게 어긋나 버린 것 같았다. 진혁아, 네가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것들은 너는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개인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 그래, 없고 말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인 짓이야. 그렇게 입을 연 김영사가 진혁을 설득시키기 위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진혁은 김영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저씨의 정의관이라든가 신념 같은 건 어릴 때부터 몇백 번이나 들어왔으니까요. 어린아이였던 제가 저희 부모님 죽인 놈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방방 뛰던 그때부터요.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 죽이고 감옥에 갔던 그놈은 착한 놈이 됐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적당히 조용히 있다가 형 마치고 홀가분하게 나왔겠죠. 감옥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아무리 오래 처박아놔도 소용없을 거예요.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변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놈이 착해지고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해서 죽은 저희 부모님이 살아올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치워버리는 게 맞아요. 아저씨는 아저씨 방식이 있겠죠. 그건 존중해요.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놈들도 있어야 돼요. 죽어 마땅한 새끼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절대 자수 안 할 거예요. 제 힘 닿는 데까지 잡아 죽여서 저 같은 꼬마가 더 안 생기게 할 거라고요. 김영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고 깊은 한숨을 뱉어냈다. 이제 와서 자수를 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체포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조차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랜 시간 자식처럼 생각했던 진혁이었다. 아니, 실제로 김영사에겐 자식이 없었으니 진짜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수갑과 권총 역시 두고 온 것이다. 자격이 없다고 하셨나요? 진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김영사는 가만히 진혁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눈앞에서 부모가 살해당한 소년. 그 소년에겐 심판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김영사조차 명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었다.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저희 부모님 죽인 놈, 그 놈은 제대로 된 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사로이 복수해선 안 되는 거라고. 아저씨 말대로 제법 중형을 받긴 했는데 솔직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직접 잡아 죽이고 싶었죠. 물론 전 아저씨 말대로 복수하러 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꾹 참았죠. 그래도 마냥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슬쩍 알아봤어요. 그놈이 징역 마치고 나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그놈이 출소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죽었더라고요. 비루하게 살다가 단칸방에서 목매달고 자살. 그 난리를 쳐놓고 결국 그 따위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반성의 의미는 아니겠죠. 하등 도움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새끼. 진작에 죽었으면 저희 부모님도 잘 살아계셨을 텐데. 아니, 하다못해 제 손으로 죽였어야 됐어요. 그 쓰레기 같은 새끼를 제 손으로 죽여버렸어야 했다고요. 진혁은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김영사 역시 이를 악물고 화를 삭혀냈다. 물론 김영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진혁과는 조금 달랐다. 그때 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런 놈들은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게 맞겠구나. 그게 옳은 일이구나.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싹 다 치워버려야겠구나. 그래서 되는 대로 나쁜 새끼들 찾으러 다녔죠. 그리고 다 죽였어요. 생각보다 일찍 들키는 바람에 고생 좀 하겠지만 전 후회는 없어요. 제가 굳이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적어도 아저씨는 아셨으면 해서예요. 이해해주진 않더라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예요. 김영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진혁은 김영사가 자신을 체포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자신의 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이 지나면 진혁과 김영사는 완전한 남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진혁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김영사는 진혁을 붙잡았다. 그리곤 품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들곤 진혁에게 건넸다. 진혁아,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지 마라. 감사합니다. 진혁은 군말 없이 봉투를 챙겨 넣었다. 진혁이 사라지고 한참 동안 김영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격이라. 그의 얼굴에선 지독한 후회의 감정이 잔뜩 비추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혁을 놓아준 것에 대한 후회도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아니었다. 김영사는 몇 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후회를 하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날, 오랜만이지? 이 개새끼야. 김영사가 노끈으로 한 남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네가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참느라 뒤지는 줄 알았다 내가. 진혁인 벌써 선생님이 됐는데 난 그때 봤던 10살짜리 꼬마의 얼굴이 아직까지 생각나서 밤에 잠도 못 자. 알아? 넌 살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그냥 뒤져. 얼마 가지 않아 축 늘어진 남자의 시체를 매달아 자살로 꾸민 김영사는 아직도 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이를 갈고 있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지만 유독 진혁의 일만은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고 경찰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래도록 참고 있던 진혁을 폭주하게 만든 것이었다. 자격이 없는 건 나였지. 내가 뭐라고? 김영사는 새로 담배 하나를 꺼내 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